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얘기할 것이 우리가 어떤 영상을 만들까, 어떤 거를 고려해서 이제 영상을 기획해야 될까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보시면 사실 다른 것보다 이 영상을 제작하는 거는 조금 더 손이 많이 간다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물론 제일 정석의 과정이고 이제 숏폼보다는 유튜브에 올라가는 뭐 5분에서 10분의 영상에 맞추어진 단계이긴 하지만 이제 어떤 영상을 어떤 제목으로 만들지, 어떤 주제를 담을지를 기획하고 그리고 이 영상 안에는 어떤 내용이 담길지 또 이 영상을 뭐 촬영하기 위한 장소나 아니면 사람이나 뭐 준비물 같은 거를 구비를 하고 그 다음에 촬영한 다음에 필요하면은 이 영상에 맞춰서 따로 들어갈 나레이션을 녹음하기도 하고요. 뭐 인터뷰나 강의라면은 이걸 이제 녹취를 푸는 과정이 또 있겠죠. 그리고 이제 영상을 순서대로 잘라서 편집하고 여기에 이제 자막이나 효과를 넣고 그 다음에 올려서 저는 이제 광고를 집행하는 것까지 이제 전체 단계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다른 뭐 페이스북 글만 올릴 수 있는 페이스북이라든지 사진만 올릴 수 있는 인스타그램 피드에 비해서는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거나 틱톡에 영상을 올리는 데에는 조금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이제 시간을 그만큼 더 쏟기 때문에 조금 더 효율적인 방법과 조금 목적에 부합한 효과적인 영상이 나오면 좋겠죠? 이렇게 공을 들여서 만들었는데 반응이 없으면 그것만큼 또 힘든 게 없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제 첫 번째로 주제를 잡을 때 물론 단체들이 다 정말 하고 싶은 얘기도 많고 설명할 것도 정말 많은데요. 그래도 처음 이제 영상을 만들 때에는 우리가 말하고 싶은 것보다 사람들이 뭐에 관심이 있고 사람들이 어떤 걸 듣고 싶어 하는지를 먼저 중심적으로 고려를 해봐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 단체가 언급된 기사 중에 댓글이나 반응이 가장 많았던 기사는 뭐였는지 아니면 좋아요와 공유가 많았던 SNS 게시물은 뭐였는지 뭐 이메일을 보냈으면 그 중에 좀 클릭률이나 오픈률이 높았던 건 뭐였는지를 또 이제 확인을 해볼 수 있고 그거랑 상관없이 이제 우리 단체가 다루고 있는 주제 중에 시민분들이 어떤 걸 많이 얘기하고 있는지를 트위터나 또 인스타그램에서 찾아보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처음에는 저도 이제 페이스북이나 유튜브로 뭐 인스타그램을 운영할 때 우리 활동가들이 뭘 하고 있는지를 그대로 올렸어요. 뭐 예를 들어 기자회견을 하면은 기자회견을 그대로 생중계를 하거나 아니면은 뭐 우리 활동가들이 워크숍을 가면은 뭐 그거를 사진 찍어서 인스타그램에 올리거나 했는데 이건 사실 우리한테는 조금 의미가 있고 뭐 재밌을 수는 있지만 시민분들이 보고 싶어 하는 영상은 아니더라고요. 특히 이제 뭐 사람들이 개인 한 명이 이제 보고 있는 것도 굉장히 많잖아요. 저 같은 경우만 해도 저도 유튜브도 보고 인스타그램도 보고 뭐 네이버 기사도 보고 하는데 그게 정말 뭐 이제 비영리 단체들끼리만의 경쟁도 아니고 진짜 많은 콘텐츠 중에 우리 거를 눈여겨보게 만들려면은 사실 오프라인 현장을 그대로 중계하는 걸로는 부족한 거죠. 그래서 이제 온라인 플랫폼 특성에 맞는 기획이 이제 별도로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얘기하고 싶은 게 많지만 이거는 은근하게 알리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자.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쓰레기를 주제로 제가 예시를 들면은 뭐 우리나라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떤 법이 필요하고 지금의 재활용 체계는 어떻게 바뀌어야 되고 서울시가 어떤 걸 해야 되고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지만 저희의 영상은 치약을 어떻게 버려요를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치약은 분리배출 표시가 있으니까 그냥 그 분리배출 표시대로 플라스틱에 버리면 돼요. 하지만 그건 재활용이 안 돼요. 왜냐면 너무 부피가 작아서 선별이 되지 않아요 라는 방식으로 조금 이제 은근하게 돌려서 이 현상의 문제점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이 영상의 제목이 뭐 재활용 선별장에서의 문제, 뭐 한계 이런 거였으면 사람들이 당연히 클릭해보고 싶지 않았겠지만 이 영상의 제목이 치약은 어떻게 버려야 하나요? 이니까 조금 더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장벽을 느끼지 않고 이 영상을 보실 수 있으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은근하게 알리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해보자. 그리고 모르겠으면 시민분들한테 물어보자 인데요.
저희도 처음에는 이 영상의 질문들을 저희 활동가들이 구성해 보려다가 이거를 구글 폼을 활용해서 이제 그 설문조사를 올렸었어요. 그래서 쓰레기 문제나 자원순환 문제, 플라스틱에 대해서 궁금한 거를 다 물어보셔라. 그러면 우리가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리겠다 했을 때, 거의 한 일주일 만에 50분 정도가 이제 물어보셨고, 그리고 뭐 질문이 여기 보시면은 한 분이 막 10개 넘게도 질문을 하셨어요. 근데 이게 또 좋은 점이 뭐냐면, 우리가 이 질문을 만든다고 생각했을 때는 이거를 가장 쉽게 이제 단어나 용어를 바꾸면서 해야 되는데 시민분들이 던진 질문은 정말 생생한 거예요. 그리고 또 저희가 많이 했던 말들 중에 하나는 이제 소장님이랑 이걸 보면서 생각보다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해 모르고 있구나. 우리는 이분들이 모르는 것도 몰랐구나. 네, 라는 거를 했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뭐 다른 박사 시리즈를 할 때도 수돗물 박사나 기후위기 박사를 할 때도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그 내용에 이제 조금 이제 많이 나오는 것들을 선별해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는 내가 만드는 이 영상의 유효 기간을 언제까지로 설정할 것인가인데요. 우리가 대부분 이제 운동단체들은 뭔가 이렇게 시급하게 전달해야 될 항상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시의성 있는 주제에 관해서 저도 초반에는 영상을 많이 만들었었는데요.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한 가지 이슈를 설명하는 영상들은 저희보다는 뭐 이제 스브스 뉴스나 엠빅 뉴스 같은 기성 언론사에서 하는 채널들이 훨씬 더 이제 빠르게 많이 만들어내고 있고 또 그들이 이제 우리의 주제를 가지고 영상을 만들 때도 있는데 우리가 그런 곳들과 경쟁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서 저는 그게 이제 어렵다고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2019년에 이제 유튜브를 기획할 때 우리는 이제 백과사전 전략으로 가자. 그래서 한 3년, 5년 있다가 검색해도 이제 계속 조금 유효한 그런 영상을 만들고 사람들이 계속 검색해 볼 만한 거리에 대한 영상을 만들자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현재도 그 이제 최영수첩 같은 영상을 빼면 기존의 이제 박사 시리즈나 대학은 뭐 이제 상세하게 들어가면 조금씩 이제 그때는 또 다른 부분이 있겠지만 그래도 대부분은 이제 한 3년, 5년 후에 봐도 무관할 영상들로 기획을 해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시를 몇 개 가져와 봤는데요. 제일 왼쪽에 이제 북극곰의 날을 주제로 만든 영상인데 이 영상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북극곰의 날을 검색하지 않는 이상 발견되기가 조금 어렵고 그리고 북극곰의 날 외에는 계속 보기는 조금 시의성이 맞지 않는 그런 영상이겠죠. 이제 두 번째는 저희가 만든 비건 누룽지탕 레시피인데요. 이거는 그냥 누룽지탕을 검색하다가도 나올 수 있고 뭐 레시피를 검색하다가도 나올 수 있고 언제 먹어도 상관없는 그래서 이제 시의성이 완전 없는 영상이라고 또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스브스 뉴스에서 만든 식목일이 3월로 바뀔 수 있다고 라는 제목으로 만들어진 영상인데 이 영상도 마찬가지로 이제 시의성이 있는 영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제 3월에 식목일, 3, 4월에 항상 식목일 관련해서 이제 많은 컨텐츠들이 올라오고 이 주제도 몇 년 동안 계속 얘기되고 있는 주제여서 이제 3, 4월에는 다시 볼 수 있는 영상이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사실 다시 보거나 이제 검색할 일이 주로 있는 컨텐츠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마지막이 노무현 재단에서 만든 쇼츠 영상인데 이게 최근에 조회수가 43만 회 정도로 이제 알고리즘을 타고 많이 떴었는데요. 이거는 이제 과거에 했던 발언이지만 오히려 현재 이 시점에도 봐도 이제 유효한 발언으로 이제 과거의 이야기지만 현재에 오히려 바이럴이 더 많이 되고 있는 그런 영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영상을 기획할 때 우리는 이 만든 영상을 언제까지 써먹을 수 있을까? 뭐 이런 고민들을 할 수 있겠죠? 두 번째로는 영상의 주인공을 누구로 설정할까인데요. 이제 대부분 이제 숏폼에서는 또 뭐 보통 인플루언서들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 우리도 그렇든 사람이든 아니면 캐릭터든 하나의 주인공이 계속해서 다른 영상에도 나오는 방식으로 영상을 기획할 것인지 아니면은 같은 기획과 같은 폼 안에서 사람이 바뀌는 방식으로 영상을 기획할 것인지를 고민해 볼 수 있는데요. 이제 저희가 만든 기후를 주제로 한 영상 중에 위에 거는 도와줘요 기후위기 박사라고 해서 이 박사님이 계속해서 등장하면서
이 기후위기에 대해 설명을 해주는데 사실 이거를 계속 보다 보면은 이 박사님의 어떤 성격이나 캐릭터가 드러나게 되고 이제 사람들이 어느 정도 이 캐릭터의 반응을 예측하면서 또 애정이 생기기도 하거든요. 뭐 예를 들면 스브스 뉴스는 계속 이제 뉴스를 전달하지만 스브스 뉴스에서 만드는 문명특급은 이제 제재라는 캐릭터의 특성을 사람들이 이해하고 이들의 반응을 이제 발견을 하는 것처럼 캐릭터가 드러나는 영상을 기획할 수도 있고요. 아래처럼 기후위기 주번 폴더처럼 포맷은 같지만 이제 사람이 계속 바뀌는 형태로 또 영상을 기획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부분이 조금 놓치기 쉬운데요. 이 영상을 보고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했으면 좋겠는지를 고민하고 또 이거를 직접 영상에서 말하거나 아니면 텍스트로 추가를 해서 요청을 할 수 있어요. 사람들은 생각보다 요청하지 않으면 이게 이어지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잊지 않도록 항상 이제 구독, 좋아요, 댓글 보통 얘기를 많이 하죠. 그리고 추가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 아래 링크를 클릭해서 캠페인에 대한 설명을 보시게 하거나 아니면은 이 관련된 주제에 서명을 하도록 하는 것도 유도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 사전에 기획되지 않으면 영상을 촬영하고 편집하는 과정에서 조금 많이 빠뜨리기 쉬운 것 중에 하나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만든 영상을 가장 좋아하고 이 영상에 가장 반응을 많이 할 것 같은 그룹을 사전에 생각해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주로 보는 이제 채널의 특징들을 조금 살펴보고 그 특징들을 우리 영상에도 어느 정도 적용할 수가 있겠죠. 제가 하나 얘기하고 싶은 거는 우리 단체의 채널이라고 해서 꼭 채널 이름을 서울환경연합 이렇게 해야 될까? 또 한번 고민해 볼 거리인 것 같아요. 이제 왼쪽에 있는 거는 오뚜기 채널과 저는 구독하지 않지만 오뚜기에 이제 관련된 딸? 네, 그분의 유튜브인데요. 구독자 수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죠. 사람들은 이제 오뚜기 채널이다 하면은 어떤 영상이 올라올지 대충 상상을 하게 되어 있어요. 당연히 오뚜기가 만든 제품을 홍보를 하는 영상이 올라오겠지 싶지만 이제 오뚜기의 대표의 딸이 이제 유튜브를 하면은 조금 더 자연스럽게 오뚜기를 노출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해면지 채널에서 가장 조회수가 높은 영상이 이제 오뚜기 레시피를 맛본 아빠의 반응은 이라는 이제 제목인데요. 제가 아까 말했던 이제 은근하게 알린다라는 것과도 조금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기존에 서울환경연합의 유튜브 채널이 있었고 그거에다가 이제 추가로 조금 기획된 콘텐츠들을 올리기 시작했는데 제가 만약에 2019년도로 다시 돌아간다면 아마 도와줘요 쓰레기 박사라는 채널을 별도로 만드는 것이 어쩌면 더 많은 사람들한테 홍보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아래도 이제 바늘 이야기라는 이제 뜨개질 관련된 쇼핑몰이 있는데 그 쇼핑몰도 자기의 뭐 로고나 이런 거를 내세우지 않고 이 바늘 이야기의 김대리님이 이제 주인공으로 뭐 뜨개질 하는 방법을 알려주거나 뭐 이제 팁을 알려주는 영상을 이제 올리고 있는데 저도 이게 바늘 이야기 유튜브 채널보다는 이 바늘 이야기 김대리 유튜브 채널이 훨씬 더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채널을 어떤 이름으로 설정할지도 굉장히 좀 고민해볼 만한 거리이다. 그리고 이제 저희처럼 기존에 아카이빙용으로 사용하던 채널에 이제 새로운 기획 영상들을 올리기 시작하면은 이제 알고리즘의 혜택을 많이 못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이미 약간 저평가된 채널이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기존에 운영하던 채널이 있으신 단체들은 아예 채널을 새로 하나 만드는 것도 고려해 보실 만한 합니다. 근데 또 이제 어떤 한 측면에서는 이게 이제 캐릿이라고 MZ세대를 대상으로 한 이제 주제의 마케팅 관련된 이제 뉴스레터나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곳인데요. 여기서 또 최근에 한 인터뷰는 사실 개인 채널에도 다 광고가 붙고 요새는 이제 브랜드 채널인지 아닌지를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 영상만 재밌으면 본다. 내가 아무리 좋아하는 브랜드여도 영상이 재미없으면 구독을 안 한다. 뭐 이런 관점도 또 한번 네, 어렵죠. 정답이 항상 없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모든 과정에
사실 이 영상 외에도 뭐 온라인 캠페인이든 온 오프라인 캠페인이든 이제 모든 과정에 시민들을 참여하게 만드는 것이 또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뭐 어떻게 보면 되게 사소할 수도 있는데 사람들이 참여를 하게 되면 그래서 이 내가 어떤 의사 결정에 참여했다고 느끼면은 이게 내가 참여한 캠페인이기 때문에 더 애정이 많이 올라가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추천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주제로 영상을 만들지 이런 것도 다 기존에 있던 게시물의 댓글이나 참여 후기, 사후 설문조사 같은 거를 활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애초에 기획할 때부터 우리가 어떤 영상을 만들었으면 좋겠나요? 하고 사람들한테 물어본다든지 아니면 기획 자체를 시민이나 회원분들이랑 같이 하는 것도 이제 방법이겠죠. 그리고 저희 이제 플라스틱 방앗간에서 새로운 물건을 만들 때 이 이름을 뭘로 할지를 투표하기도 하고요. 엄청 사소하지만 사람들이 이제 인스타그램 스토리 같은 걸로 이제 간단하게 투표를 할 수 있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걸 활용해서 계속 뭐든 참여를 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캠페인이 마무리가 되면은 이런 결과가 있었다, 이런 보고서가 나왔고 이런 기사가 났다는 것도 또 사람분들에게 알려주면 이제 당신이 참여한 캠페인이 이런 결실을 맺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단체나 단체가 하는 캠페인에 이제 찐팬이라고 요새는 하는데요. 그런 찐팬을 만드는 방법이나 그 어떻게 하면 확보를 많이 할 수 있는지도 고민해 볼 지점입니다. 특히 이제 유튜브나 틱톡 같은 SNS 채널은 우리가 한 방향으로 계속해서 퍼뜨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회신도 상당히 쉽게 할 수 있는 채널이에요. 그래서 제가 예시를 조금 가져왔는데요. 이제 플라스틱 방앗간이 스브스 뉴스에 소개됐을 때 저희가 이제 그 스브스 뉴스 영상에 달린 댓글들을 모아서 그 댓글에 답을 해주는 컨텐츠를 제작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 컨텐츠 이제 스브스 뉴스 댓글에다가 우리가 당신들의 질문에 대해 이런 영상을 만들었다고 이제 댓글도 올렸고요. 그래서 이제 이 영상 하나로 이제 구독자가 440명 정도가 이제 순간적으로 늘어났던 적이 있었어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되게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한 사례이겠죠. 그리고 저희 그 쓰레기 박사님 책이 나왔을 때 이 책의 제목을 가지고 이제 저희가 삼행시를 해서 이제 책을 선물해 드리고 또 댓글을 유도하는 그런 이벤트도 했었고요. 아까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이 새로 만든 제품의 이름을 짓는 것도 이제 댓글이 100개가 넘게 달렸습니다. 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라는 시그널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래서 SNS 채널을 운영할 때 우리가 컨텐츠를 만들어서 올리는 것 외에도 이거에 피드백하는 것도 사실 업무 시간이나 그런 빈도를 조금 고려를 하셔야 돼요. 이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한다면 우리 게시물, 우리에 관해서 글을 쓴 사람한테 가서 좋아요나 댓글을 하는 것처럼 이제 우리 채널에 온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가 찾아가는 행동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 단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 사실 저희가 틱톡을 하게 된 거는 저희 그 이제 지자체를 통해서 인턴십으로 들어왔던 활동가가 원래 이제 틱톡의 크리에이터였어요. 그래서 요리 크리에이터로 그 당시에는 팔로워가 한 2만 명 정도 있었고 그렇게 이제 자기가 되게 익숙한 방식으로 원래는 그냥 사실 이제 비건은 아니었지만 그런 주제로 이제 저희 채널에 영상을 올리기 시작했는데요. 이제 저희는 보통 인턴이나 신입 활동가가 들어오면 이제 기존의 활동가랑 업무를 나누는 건 한 50% 정도만 하고 50%는 이제 신규 캠페인을 기획하도록 하거든요. 그럼 보통 이제 그들이 우리가 항상 닿고 싶어 하는 그 MZ 세대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주제, 자기가 평소에 관심 있었던 거를 자기가 익숙한 방식으로 이제 캠페인을 기획해서 하기 때문에 사실 이 친구들이 기획한 게 반응이 제일 다 좋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사실 MZ 세대를 제일 잘 아는 건 또 MZ 세대니까
이런 인턴십도 이렇게 온라인에 활용을 해볼 수 있고요. 이제 왼쪽에 있는 두 개의 영상이 저희 서울환경연합 유튜브 채널에서 가장 조회수가 많은 영상입니다. 이거는 이제 사실 제일 위에 있는 에너지 시민대항 특강 영상은 그냥 저희가 강의를 할 때 그 뭐 이제 크몽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한 20만 원, 30만 원 정도를 주고 의뢰를 해서 이 강의 영상을 촬영해서 이제 올린 거였어요. 근데 이 교수님이 어디 방송에 나오실 때마다 아니면 이 교수님이 최근에 이제 유튜브를 시작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 영상이 같이 추천이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또 검색에도 걸리고. 그래서 이 영상으로 구독자가 이제 1,800명 정도 늘기도 했었고요. 또 그레타 툰베리 유엔 연설 영상은 이제 그 당시에 이게 되게 화제가 되었고, 저희가 그 이제 연대 단체들을 통해서 이 연설의 번역 텍스트를 받았었어요. 그게 공유가 됐었는데 되게 그냥 별 생각 없이 반나절 만에 이 영상에 이제 한글 번역을 달아서 올렸던 게 지금은 이제 그 교육 자료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물론 새로운 거를 기획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거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그래서 아까 노무현 재단의 사례처럼 기존의 단체가 가지고 있던 영상을 다시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고, 저희도 지금 그 도와줘요 쓰레기 박사 영상을 다시 틱톡에 맞게 60초로 편집해서 올릴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뭐 또 예를 들어서 우리 단체가 기관지를 내는데 그 기관지에는 항상 인터뷰가 들어간다 하면은 어차피 그 담당자분이 인터뷰를 이제 섭외하고 내용을 구성하고 할 때 나는 그 옆에 이제 카메라를 가지고 가서 영상을 녹화해서 뭔가 편집을 해보겠다, 이런 식으로도 우리 단체가 기존에 하고 있는 것과 연결을 해서 또 시도를 할 수 있겠죠. 또 저는 되게 중요한 지점인데 가성비를 생각해 봐야 된다고 항상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틱톡 요리 영상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하루에 뭐 4가지 영상을 이제 4가지 요리를 해서 4가지 영상을 하루에 다 만들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이제 한 달 동안 일주일에 1개씩 업로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쓰레기 박사 같은 경우 이제 박사 시리즈는 거의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촬영을 하면은 질문을 15개에서 뭐 18개 정도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반대로 얘기하면 하루 찍으면 영상이 15개에서 18개 정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품을 많이 줄이는 방식을 고민을 했었고, 저희 또 이제 업무가 다른 업무도 있다 보니까 이 유튜브나 영상을 운영하는 거에 얼마나 시간을 쏟을 것인가, 그리고 이 시간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도 이제 기획할 때 사전에 고려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 유튜브나 이제 틱톡을 통해서 사실 사전에 생각하지는 못했지만 후원이나 모금과 연결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제 저희 그 도와줘요 쓰레기 박사 영상을 보고 출판사에서 연락이 와서 이 내용을 엮어서 다시 책으로 만들었고, 이제 이 책의 판매금이 저희한테 이제 일부 후원이 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건 사실 사전에 고려하고 기획한 건 아니었지만 이제 이런 식으로도 연결이 되고, 지금 이제 도와줘요 기후위기 박사 내용을 이제 주제로 한 책도 지금 출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기관과 협업을 하는 경우도 생겼는데요. 이제 한국 전자제품 자원순환 공제조합이라고 이제 이런 대형 폐기물을 수거해서 재활용을 하는 기관이 있는데요. 이 기관의 입장에서는 조금 구독자가 많은 채널과 협업을 해서 기관이 하는 일을 홍보할 수 있고, 저희 입장에서는 어차피 내야 되는 콘텐츠인데 이렇게 내용을 만들어 주시다니 너무 감사한데 돈도 주시고 그거를 우리 채널에 업로드할 수가 있구나 라는 것도 이제 사전엔 알지 못했지만 유튜브를 하면서 좀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후원을 받고 이제 그 전자제품의 자원순환에 관련된 내용으로 영상을 제작해서 지금 2년째 업로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저희가 그 닥터브루너스라는 화장품 회사랑 협업한 사례인데요. 아까 그 공제조합하고 비슷하죠. 근데 이제 이 화장품 회사는 사람들이 사용한 플라스틱을 재활용해서 이제 용기를 만들고, 또 그런 용기를 쓰지 않는 이제 시리즈를 만드는 그런 화장품 회사였는데, 이 분들도 이제 그 본인들이 이제 재활용한 플라스틱을 사용해서 용기를 만든다는 거를 이제 홍보하고 싶었고, 저희 입장에서 이 PCR이라는 거, 이제 사용한 플라스틱을 재활용하는 거에 대해서 또 영상으로 알릴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저희가 아무래도 이제 쓰레기 박사로 기존에 확보된 구독자가 있다 보니까 이제 코로나 시국에서 많은 교육 사업들이 이제 오프라인으로 진행이 되지 못하게 되었잖아요. 이제 그래서 온라인에 강점이 있는 저희가 조금 이런 컨텐츠에 선정이 많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예산이나 광고비를 조금 지원받으면서 또 이런 주제의 영상을 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미디어 홍보팀이 2명인데도 사실 유튜브가 꾸준하게 운영될 수 있었던 거는 이거의 힘이 조금 더 커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 포맷은 나와 있고 그러면은 기후에너지팀 활동가가 이 내용을 구성하고 시민분들한테 질문을 받고 그 다음에 촬영은 사실은 간단하거든요. 저희는 이 박사 시리즈는 현수막만 뒤에 깔고 그리고 이제 박사님만 오시면 되기 때문에 촬영을 해서 이제 외주 업체에 편집을 맡기는 걸로 운영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미디어 홍보팀에서 모든 영상을 다 편집하고 제작하지 않아도 유튜브를 꾸준히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틱톡 사례인데요. 이제 틱톡에서 작년 연말에 기빙 시즌이라고 해서 이제 단체들을 직접 후원하고 단체들이 틱톡을 활용하도록 조금 이제 지원하는 그런 걸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전에도 틱톡을 활용하고 있었지만 이제 기빙 시즌이 홍보가 되면서 틱톡 상단 배너에 저희 단체가 노출이 되기도 했고요. 이런 것들도 사실 단체가 틱톡을 안 했으면은 이제 후원금이나 이런 거를 받을 수 없었을 수도 있을 텐데 저희가 단체 중에서는 그래도 틱톡을 잘 활용하고 있어서 이런 후원까지 연결이 되고 또 틱톡에서 저희 채널을 이제 되게 홍보를 많이 해주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되게 소소하지만 이제 저희가 이제 레시피를 올리다 보니까 저희 이제 환경연합에 있는 에코생협에서 이런 재료비를 지원하고 또 에코생협을 노출하는 그런 식의 협업과 지원도 가능했습니다.